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한류문명연구소 작가 박장순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밈의 어원과 어휘에 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밈의 본성과 유형에 관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잔 블랙모어는 1999년 출간된 저서 The Meme Machine, 밈 기계에서 진화 에이전트, 밈과 관련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밈에게 멈춰 라고 명령할 수 없다. 밈에게 천천히 가 라고 명령할 수도 없다. 밈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그 자신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수잔 블랙모어의 이 말은 마치 밈이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 자유로운 영혼 같기도 하고 고장난 AI 로봇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이어서 블랙모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밈은 복제자다. 기회만 있으면 언제라도 그 수를 증가시키려고 한다. 밈의 눈으로 보는 세상은 온통 복제를 위한 기회의 관점에서 보는 세상이다. 마치 밈의 편집증적인 복제 성향을 드러내 보여주는 이야기 같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밈은 왜 이런 성향을 보이는 것일까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유전자는 유성생식, Sexual Reproduction 과정에서 대립 유전자와 염색체상의 동일한 위치를 놓고 경쟁합니다. 대립 유전자의 희생을 전제로 유전자는 염색체상의 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밈은 어떻게 경쟁할까요? 다행스럽게도 밈은 경쟁 상대인 대립 형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밈을 이기적이다, 무자비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유전자와 흡사합니다. 어떤 밈이 뇌의 주의력을 독점한다는 것은 경쟁 밈의 희생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뇌는 밈이 살고 있는 컴퓨터입니다. 여기서는 시간이 저장 공간보다 훨씬 더 중요한 제한적 요소가 됩니다. 다시 말해 밈은 저장 공간보다 시간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왜 시간을 놓고 경쟁할까요? 인간의 뇌와 뇌의 조종을 받는 사람의 몸은 하나 또는 몇 가지 이상의 일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도킨스는 유전자의 상호 관계 작용이 자아실현, self-actualization을 목적으로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아실현은 이기적 성향으로 나타납니다. 해서 도킨스는 유전자의 본성을 이기적이라고 정의합니다. The Selfish Gene, 이기적 유전자라는 그의 책 제목도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됩니다. 진화생물학자 리들리 또한 유전자는 자신의 보존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적인 작용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작동합니다. 그렇다면 밈의 이기적 본성이 추구하는 편집증적인 극단적 복제 성향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우리가 영원한 한류 forever를 꿈꾸듯 밈 또한 복제라는 맹목적인 수단을 통해서 장수, longevity, 영원을 꿈꿉니다. 이것이 밈으로 하여금 세상을 복제를 위한 기회 관점에서 바라보게 하는 이유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 시간 밈의 특성편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밈의 유형으로 넘어가 볼까요? 인류학자 F.D. 클럭은 문화의 유형을 I 문화, internal culture와 M 문화, manifest culture로 구분합니다. I 문화, I culture, internal culture는 개인의 뇌, 신경계 안에 저장된 문화적 정보, 즉 내면화된 규칙, 지식, 표상 등을 가리킵니다. M 문화는 N culture, manifest culture는 외부로 드러난 문화적 산물이나 행동, 다시 말해 말, 글, 관습, 제도, 도구, 의례 등을 가리킵니다.
썬물 블랙모어는 F.D. 클로그의 I 문화를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설명서, 인스트럭션으로 정의하고 M 문화를 사람의 행동, 테크놀로지, 사회적 유기체의 모습으로 정의합니다. 그러면서 I 문화를 유전자형, 지노타입, M 문화를 표현형, 피노타입으로 정의합니다. 그런데 정작 F.D. 클로그의 영향을 받은 도킨스는 1976년 출간된 이기적 유전자에서 복제자로서의 밈, 즉 유전자형과 그 밈의 겉으로 드러난 밈 생산물, 밈 프로덕트 사이의 구분을 명확히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도킨스는 밈이 뇌에 살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1982년 출간된 확장된 표현형, The Extended Phenotype에 와서야 밈의 유형을 유전자형, 지노타입과 표현형, 피노타입으로 구분합니다. 뇌 속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밈 유전자형, 밈 유전자형의 겉으로 드러난 것을 밈 표현형이라고 정의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 밈의 본성과 유형을 이해하셨죠? 다음 시간엔 밈의 복제와 복제 과정, 복제 특성에 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바쁘고 힘든 일상생활 속에서도 한류 문명의 탄생, AD 3000년의 봄을 준비하는 과정에 적극 참여해주고 계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